아바타 시리즈는 이야기를 본다기보다는 세계관을 경험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를 볼 때 세계관을 해석하는 재미로 보는데요. 2편의 제목이 되는 물의 길은 사실 1편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바타를 제대로 보는 방법, 물에 대한 이야기를 1, 2편 통합해서 해석해 보도록 하죠. 물의 길은 곧 판도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제이크가 판도라로 향한 길목에는 항상 물이 등장했는데요. 지구에서 판도라로 초대받은 날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You Jake Sully? Step off, you're ruining my good mood. It's about your brother. 긴 여행 끝에 판도라에 도착한 날에도 가장 처음 마주본 게 물방울이었죠. 타나토스에게 쫓겨 조난당한 순간에는 폭포수에 빠져버렸고, 이날 제이크는 네이티리아 나비족을 처음 만났습니다. 나비족의 문화를 배우며 차츰차츰 판도라에 스며들었는데 Reading the trails, the tracks of the waterhole, tiniest scents and sounds. 1편의 주요 갈등은 주인공이 인간과 나비족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에 빠진 것인데요.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결정적인 순간들에는 항상 물이 등장했습니다. 이크란을 만나 전사가 되기 위해선 폭포수를 건너가야 했었고, 사랑을 나누며 남자가 되기 위해선 강을 건너가야 했었죠. 이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아바타는 계속해서 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이 물에 대한 힌트는 신화학과 전통 건축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신화학에서 물은 세상을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저승으로 갔다고 말할 때 황천길을 갔다고 표현하는데, 비슷하게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스틱스강을 건넜다고 말하죠. 이때 물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전통 건축에서도 물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로부터 아시아 쪽에서는 궁을 건축할 때 물길부터 보았다는데, 중국의 작은 성이나 우리나라의 고궁들을 보면 골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이 있어서 방문자가 다리를 건너가야 하죠. 이때 물을 기준으로 바깥쪽은 세속적인 세상, 안쪽은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영화에서도 물은 경계를 만들고 넘어가는 기능을 합니다. 신화를 쓰고 있는 카메론 감독은 제이크가 나비족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결정적인 관문들에 물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폭포수에 떨어지고 폭포를 뚫고 시냇물을 건너면서 제이크는 원주민의 세계, 전사의 세계, 사랑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이티리의 곁을 원할 때 제이크는 좋아해나 사랑해가 아니라 다른 말로 고백을 건네죠. I've already chosen. But this woman must also choose me. She already has. 선택을 했다는 순간 우리는 제이크가 나비족의 세계로 건너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의 길은 판도라를 선택하는 길이었는데요. 중요한 순간마다 물을 등장시키면서 물줄기를 따라 판도라에 젖어들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문난 바다광인 감독이 물을 보여주는 방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1편은) 판도라가 제이크와 교감한 결정적인 순간들을 모두 밤에 보여줬습니다. 에이와가 계시를 내린 건 밤이었고, 사랑도 당연히 밤에 나누죠. 제이크를 완전히 나비족으로 받아들인 의식도 밤에 치렀는데요. 통상적으로 영화에서 밤은 무의식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카메론 감독은 무의식의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요. 바로 바다입니다. 판도라의 동식물은 밤에 발광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운틴보다도 판도라의 이 반짝이는 밤이 더 아름답다고 느낀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선입견을 걷어내고 보면 이 장면은 숲보다는 깊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은 것처럼 보이죠. 보통 스스로 반짝이는 생물이라 하면 반딧불을 떠올리는데,
사실 이런 발광생물들은 숲이 아니라 대부분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생물학에 따르면 심해에 사는 동식물들은 먹이를 유혹하기 위해서 또는 영양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A와의 뜻을 전하는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해파리가 수영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주인공들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는 거대한 산호 사이에 숨어 있는 것만 같죠. 판도라의 밤은 까맣지 않습니다. 짙은 남보라색의 형광빛이 바라고 있어서 아름다운 심해에 와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감독은 침몰한 타이타닉의 잔해를 보기 위해서 무려 33번이나 심해로 뛰어들었고, Who would have thought that stuff would still be there? A dream come true for me.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까지 가보았을 정도로 유명한 해양 탐험가라고 하죠. I think we got a problem. Got a lot of failures here, and I'm coming up to my depth. 카메론 감독의 초기작 영화 시면에서는 깊은 바닷속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는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했는데요. 이때 바닷속에 외계인을 보여주는 이 색채들이 판도라의 밤을 빛내는 색깔들과 유사하죠. 때문에 저는 심심하면 바다로 다이빙을 하는 감독의 확실한 취미가 판도라를 상상해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바다가 아닙니다만 이 시간을 표현하는 그림이 바다를 모티브로 삼은 것처럼 보이죠. 밤이라는 심해의 시간 동안 제이크는 판도라에 완벽하게 빠져듭니다. 물의 여신에게 선택을 받고 사랑을 하고 믿음을 보이며 동족이 되죠. (1편에서) 제이크는 지구의 세계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Strong prey on the weak. It's just the way things are. 하지만 제이크는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요. 제이크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교감의 세계로 넘어가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제이크는 두려움에 질려서 교감의 힘을 잃어버렸는데요. 적들이 다시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제이크는 가장 강력하게 교감해줄 자기 부족을 떠났고 전혀 다른 부족에게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의 결정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지만 아버지는 결국 첫째 아들을 지키지 못하는데요. 교감과 네트워크가 핵심이 되는 판도라에서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끊고 다른 부족의 바이러스가 되는 길은 가족을 완전히 지켜주지 못하죠. 네테이암의 죽음과 함께 하늘에는 일식이 일어나고 바다에 밤이 물들기 시작하며 2편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Let's get it done. 제이크와 커리치는 10년 넘게 묵은 사투를 벌이지만 이야기는 두 남자의 싸움이 아니라 두 가족의 드라마틱한 서사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서로 마주하지 않았던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를 하고 서로를 외면했던 부자관계가 시작되면서 휘몰아치는 성남 파도가 두 아버지의 싸움을 먹어버립니다. The way of water connects all things. Before your birth and after your death. 물의 길은 빛과 어둠, 삶과 죽음까지도 연결합니다. 이는 네이트리가 1편에서 이야기한 판도라의 또 다른 핵심, 순환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모든 에너지는 빌린 것이고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숲이 아니라 물이 이런 순환을 의미하는 이유는 태초의 생명을 탄생시킨 에너지의 원천이 바다라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카메론 감독은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궁으로 물의 길을 보여주면서 삶의 순환을 노래합니다. 1편에서 제이크는 폭포수에 풍덩 빠졌다가 나비족으로 다시 태어나 옹알이를 시작했고 물의 길이라 이름 지은 2편은 임신한 네이트리와 아이들의 탄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영화는 드넓고 아름다운 바다의 품을 보여주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과 이제 막 태어난 생명, 그리고 다양한 탄생 비화를 간직한 아이들까지 보여주며 꾸준히 물의 생명력을 예찬합니다. 하지만 물이 꼭 탄생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인 타이타닉처럼 물은 삶을 앗아가기도 하죠. 때문에 물이라는 것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감히 물의 길이라는 제목을 붙이기 위해서는 탄생과 함께 죽음도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동생의 죽음은 형의 부활로, 형의 죽음은 동생의 성장으로, 나의 죽음은 다시 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클은 초라했다가 위대해지고 다시 추락했다가 성장할 준비를 하는 빛과 어둠의 파동을 보여줍니다. 결국 물의 길은 사랑과 유대, 성장과 부침, 삶과 죽음 같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판도라의 가장 두려운 점은 인간이 가장 즐거워하는 교감의 순간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환의 시간으로 강렬하게 빨려 들어가는 것이겠죠. 세계관은 이미 펼쳐졌고 이제 샤에일루를 하지 않아도 판도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So what does her heartbeat sound like? Mighty. 영화 아바타, 물의 길 해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큰 힘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 여러분들의 영화 감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